예,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케이스가 다른 거라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 조립이거든요. 수리가 아니라. 부품들은 한 100만원 조금 안 돼요. 한 96만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조립 비용, 공인비는 별도고요. 일단 부품 들어간 금액만 90만 6만 6천원 정도 돼요. 케이스는 슈트마스터 7펜 케이스죠. 이게 아마 이번에 새로 나온 케이스일 겁니다. 펜이 아마 기본 장착 펜이 7개입니다. 7개. 얘는 좀 독특하게 프론트 쪽으로 가는 이제 컨트롤러, 우리 파워, 리셋, USB, 그 다음에 스테레오 단자들, 이런 단자들이 이 앞쪽에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이쪽 편에 있든지 이런데, 얘는 이제 이 뒤축 편,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 상단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있고, 상단에는 이렇게 먼지 필터 펜이 3개가 있죠. 이 먼지 필터는 조립하실 때 케이스를 이렇게 들고 할 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그리고 전면에 펜 3개, 상단에 펜 3개, 그리고 후방에 펜 1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도 무게가 상당합니다. 얘도 앞에 이제 메쉬로 되어 있고, 이게 아마 철로 되어 있어요. 메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석 형식으로 분리되지는 않고요. 당겨야 될 거예요. 이것도 이게 여성분들이 하기는 좀 힘들고요. 남자들도 당길 때 잘 안 당기시면 이게 클립이 부러질 수 있거든요.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당겨내시면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고요. 청소할 때 편하겠죠. 이렇게 분리해서 이게 먼지 많이 끼면 청소하고, 펜도 어느 정도 청소하면 될 것 같고요. 3개가 접혀 있네요. 여기는 강화유리입니다. 아크릴이 아니라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얘 때문에 무게가 좀 상당히 나갑니다. 얘도 볼트가 이쪽 편에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보기가 싫은데, 뒤편에 일반 케이스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도 보호필러, 상단에 펜 3개, 전면에 펜 3개, 후방에 펜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자꾸 펜이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밑에 펜까지 7펜, 다음에 이제 8, 9개까지 나오겠죠. 뒤에 배선은 얘는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펜, 아마 이 에코사에서 제공하는 펜을 지금 하나, 둘, 3개까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3개까지. 여기 밑에 2개밖에는 달 수가 없죠, 얘 구조상. 근데 우선 3개까지는 더 추가할 수 있게끔 단자가 있고요. 얘는 선이 이렇게 보면 요 3핀짜리는 다 펜입니다. 펜으로 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2핀짜리가 아마 이쪽에 있는 펜 컨트롤러 하는 버튼을 누르면 모드를 변경하는 아마 그 배선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파워라고 적힌 거는 메인 파워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전원을 공급하면 이제 펜도 돌아가고 RGB도 이렇게 나오겠죠. 색상이 펜에 LED도 나오겠죠. 이 상단에 프론트로 가는 이제 기능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배선 정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전 SSD는 여기 2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밑에 3.5인치, 얘도 마찬가지. 요 밑에 볼트 풀면 이게 한 단계 정도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전면에 순행제 샌드위치라고 하죠. 라디를 달고 뒤쪽에 펜을 하나 더 달게 되면 여기 공간을 조금 이렇게 옮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볼트를 하나 풀어주면 어차피 일반 하드디스크 장착할 때도 이걸 빼내서 여기에 분리가 되거든요. 빼내고 여기 SSD를 하나 장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하드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SSD를 여기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달고, 얘는 라디에이터를 추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얘는 이쪽으로 최대한 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 저기 배선 파워 쪽 배선 정리하기 편하겠죠. 저번에는 저희가 케이스 같은 거 조립하면 펜이 한 번씩 불량이 간혹 있더라고요. 펜이 이렇게 많이 달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펜 테스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물론 파워를 달아서 파워를 이제 강제 기동시켜서 이게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제 펜들만 이렇게 꼽아서 테스트 제가 빨리 하려고 이런 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남는 부품으로 만든 거라서 펜을 한번 꽂아 볼게요. 이건 12V 아답터거든요. 12V 아답터에 12V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전원만, 이 컨트롤러에 보면 이 파워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얘를 꼽아주고요. 켜볼게요. 돌아가죠? 예, 불이 예쁘게 들어오는데 레인보우 색상이, 무지개 색상이 바뀌진 않네요. 아마 이걸 누르면 이거 펜 끄는 거네요. 펜 끄는 거고, 이게 3가지 모드네요. 누르면 펜이 천천히 돌면서 LED도 조금 어두워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LED도 밝아지고 펜도 빨리 돌아요. 한 번 더 누르면 다 꺼지네요. 펜도 꺼지고 LED도 다 꺼지고, 전체 다 중단되거든요. LED 모드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는 기능이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물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넣으면 또 케이스 가격이 올라가겠죠. 제가 이 볼륨 게이지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 좀 어두워질 겁니다. 제가 이런 기능을 원했거든요. 이런 기능. 이렇게 펜도, LED도 어둡게 하고 펜도 이제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럼 천천히 돌잖아요. LED도 어두워지고. 물론 여기서 제어도 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볼륨 게이지를 하나 달아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은데 다음에는 아마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자, 일단 팬은 다 잘 도니까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뒤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케이스 배선 정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기본 배선부터 먼저 싹 깔끔하게 정리해서 묶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파워 케이블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버리면 나중에 파워 불량 나서 교체할 때 되면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거다 뜯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파워는 파워대로 별도로 타이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케이스에 있는 케이스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케이스의 배선은 그대로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배선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뒤쪽 배선, 앞쪽 배선은 뒤로 가야 될 배선들이 앞으로 가 있으면 팬 바람에 좀 이제 영향을 주죠. 팬이 이렇게 바람 밀어넣으면 바람에 케이블들이 받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쪽 배선은 좀 지저분하면 최대한 깔끔하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뒤쪽 배선은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컴퓨터 성능이 뭐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는 케이스 두께가 있어서 케이블을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묶어도 케이스 뚜껑 덮이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배선 구조가 이게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데서 타입만 어느 정도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후방팬의 이 케이블은 지금 당겨서 고정을 해버리면 메인보드 장착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고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 다른 케이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후방팬 케이블을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버리면 메인보드 장착할 때 좀 다쳐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뒤에 배선 정리 끝났죠? 네, 기존에 이제 그 케이스에 있는 배선 정리는 끝난 거예요. 이건 거의 뭐 고정이기 때문에 따로 케이스를 안 바꾸는 이상은 이 상태로 계속 쓰시면 될 겁니다. 이제 SSD를 여기다가 하나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얘도 이렇게 안 빠지게 되네요. 이렇게 장착되면 되겠죠? 볼트 4개. 이게 굵은 볼트 말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도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달 수 있고 이렇게 달 수 있고. 근데 브라켓은 2개를 주는데 이건 이렇게 옮길 수 있네요. 여기에도 장착이 되고요. 이렇게 이쪽 편에도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를 탁 눌렀을 때 이렇게 잡음이 날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미리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팬들이 돌면 미세한 진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파워를 장착할게요. 이번엔 슈터마스터 제품이 많네요. 에코사 거 파워도 그렇고 쿨러도 그렇고 케이스도 그렇고. 여기에 타이도 미리 묶어 주셨네. 신경을 좀 많이 쓰셨네요. 자, 팬은 바닥 쪽으로 가야 되고요. 밑에 보면 이제 팬 필터가 있습니다. 바닥 쪽 파워가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먼지도 한 번씩 빼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파워 볼트는 이 안에 들어있죠. 너무 한 번에 체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홀을 어느 정도 핏으로 리드해 주시고. 상단 홀 쪽으로 그 CPU 보조전원이 얘가 CPU 보조전원. 얘는 타이로도 한 번씩 이렇게 다 묶어놨네요. 자, 그래픽 보조전원하고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6핀, 2핀으로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래픽 보조전원이고요. 4핀, 4핀 이렇게 또는 8핀, 4핀 이렇게 있는 거는 전부 다 CPU 보조전원 쪽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케이블이 굉장히 여유있게 제작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짧은 모델들은 조립할 때 좀 불편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메인보드 실장하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충격 방지 고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사타 케이블, 그 다음에 M2 서포터 노트와 볼트가. 요건 미리 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요즘에 이게 일치화돼서 일체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따로 나왔네요. 요거 꼽으실 때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이게 장갑 항상 끼시고 가세요. 끼시고요.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자, 이런 거 꼽고 하는 거는 이전 영상에도 많거든요. 조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립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될 수 있으면 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뭐 장착하실 때 레바를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CPU 꼽으실 때, CPU 장착하실 때 AMD는 이 레바를 끝까지 올리세요. 끝까지. 뭐 50%만 올려놓고 CPU를 장착하게 되면 소켓 핀들 다 눌려집니다. 눌려지기 때문에 항상 레바를 끝까지, 너무 또 끝까지 하시면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안 넘어가는 데까지죠. 여기까지만 올려놓고, 이거 여실 때 또 막 이렇게 잘못 여셔서 CPU를 흘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되고, 손으로 살짝 만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장갑 끼고 하시고요. 손에 이제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땀이 묻게 되면 뭐 부식이 좀 진행될 수 있어요. 물론 열이 나면 부식 진행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미세하게 접종되는 부분들은 이물질 오염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착하실 때 똑같은 방향처럼 보이지만 이게 방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삼각형 있죠?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작게 나게 돼 있어요. 삼각형. 여기는 굉장히 작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좀 크게 돼 있죠. 삼각형 보시고, 삼각형이 이렇게 돌리면 여기 작은 게 삼각형이거든요. 1번 핀이에요. 그러면 여기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IO 패널 쪽, 이 뒤쪽 편이 이제 뒤쪽 편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 편이 좌측, 여기가 1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라이젠 글자가 이렇게 보이게끔요. 살짝 얹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막 둘이어서 막 하다 보면 또 틀어져요. 이렇게 다 들어갔죠. 이렇게 사면이 다 안착되면 레바를 이렇게 살짝 내려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좀 들려있거나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글자가 이쪽 편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안 들어가집니다. 딱 이 번호 핀 배울 때도 삽입을 안 하게 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또 실수하시면 또 수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정품 쿨러는 안 쓸 겁니다. 안 쓸 거고, 자이로 H202, 그리고 또 슈트 마스터죠. 얘도 장착할 때 얘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풀면 밑에 게 나오죠. 요거는 정품 쿨러 달 때 필요하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M.2 스포트 너트하고 볼트는 미리 체결해 줄게요. 이게 작기 때문에 분실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박스에 넣어드리면 대부분 다 버리더라고요. M.2 체결할 때 항상 이거 스포트 볼트 체결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막 이렇게 꼽아 놓는 분들 계시던데, 그리고 나중에 NVMe 같은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 냉납 증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사용하시는 이제 M.2 규격 길이별로 해서 이걸 체결해 주시고, 지금은 M.2가 없죠. NVMe M.2가 없는데, 있으면 이제 여기에 이제 M.2가 꼽히고요, 카드가. 그 다음에 M.2를 얘로 이 볼트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장착하실 때는 요것만 풀어서 장착하고 이렇게 고정하면 되겠죠. 여기는 밑에는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방열판을 제거하고요. 요것도 이제 M.2 하실 때 요거 비닐 벗기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이제 CPU 쿨러 이거 비닐 안 벗긴 것처럼 이 비닐 하나가 열 전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 M.2를 꼽으실 때는 제거를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보통 이제 이 규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체결해 놓을게요. 자, 얘도 이거 항상 벗겨야 됩니다. 제가 항상 뭐 저번에도 설명하면서 이걸 안 벗기고 해서 고깃집에 찾아가서 다시 제거해 드리는 그런 사태가, 불상사가 발생했었어요. 얘는 보면 이 두 가닥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12V가 아니라 5V예요. 이 메인보드에는 5V가 없습니다. 얘를 안 꽂게 되면, 얘를 꼽으면 메인보드 어떤 기능에서 제어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근데 얘를 안 꽂게 되면 그냥 기본 CPU 펜 단자만 꽂게 되면 레인보우 색상으로 해서 계속 변경될 겁니다. 그것도 이 컬러 대비해서 케이스 컬러하고 비슷하니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얘는 5V 헤드는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말아서
넣어두도록 할게요. 이거 5V 해도 없다 해서 이 펜을 못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장착되면 되겠죠. 이렇게 내 펜 단자는 뒤로, 요 펜은 뒤로 잠깐 돌렸어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 꼽아주시면 돼요. 자,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 서머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2011 소켓 인텔 거죠. 얘는 인텔 115X, 그 1200번 때도 됩니다. 115X 115X 시리즈 모두 다 되고요. 나머지 1200번 때도 다 통합이거든요. AMD니까 AMD 거 빼고요. 자, 얘는 이렇게 볼트 딱 맞게끔 이렇게 반대로 하면 볼트 홀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밑에서, 이쪽이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볼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AMD하고 인텔하고 이렇게 캡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빨간 거는 인텔이기 때문에 인텔 거는 이렇게 빼주도록 하고요. AMD 거는, 자, 이 캡 하나에 다리 보시면 이쪽은 인텔이에요. 뭐 775, 115X, 1366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쪽은 인텔이거든요. 반대로 딱 뒤집으면 AM3, AM4가 있어요. AM4니까 AM4에다가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들어갔죠? 다시 뒤로 돌려서 AM4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하면 장착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메인보드, 이거는 이렇게 다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하셔도 똑같습니다. 들어가지죠? 상관없습니다. 얘도 지금 유격이죠.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얘도 움직이고, 얘는 단점이 조립할 때 얘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럼 이게 홀에 딱 일치화되지 않으면, 제가 저번 메인보드들 주변에 그 패턴 파손돼서 수리 뭐 영상 제가 많이 찍어 올려드렸잖아요. 대부분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게 딱 일치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홀 구멍이 안 맞으면 반대쪽 이 PCB 기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볼트가 이게 관통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심각하면 뚫려버리면 메인보드 폐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표면 패턴만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리는 가능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일단은 오늘은 요거 먼저 뗄게요. 스티커를 먼저 떼고 저번에 이거 맞춰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볼트를 먼저 한번 이게 미리 맞춰서, 이게 지금 안 맞죠? 이렇게 얹으면 이게 지금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죠? 이게 안 맞게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체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관통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하나 안 한 게 요거 제거해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당겨내면 요거 손톱으로 이렇게 해도 빠지거든요. 펜을 제거해야지만 저기 볼트를 체결할 수 있어요. 빼놓고요. 얘를, 이게 아마 M4면 맨 가쪽 같은데 맨 가쪽은 아니고요.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그래요. 거의 이 맨 안쪽으로 이렇게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맨 안쪽으로 넣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볼트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체결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제대로 정확히 들어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시면 보증도 안 됩니다. 메인보드 소비자 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요거만 이 내쪽 볼트 정확히 맞추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런 드릴 말고요, 손 드라이버로 어느 정도 맞춰 놓고 드릴로 체결하시면 돼요. 요 쿨러 달 때는 요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공해준 써머를 바르고요. 써머 이 정도면 2번 정도는 바를 수 있는데 조금 듬뿍 발라 드릴게요. 이렇게 놓고요, 볼트를 조금만 잠가서 써머를 조금 펼쳐줘야 되거든요. 조금씩만 체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리 안 될 정도로. 요거는 선물 페이스트 이렇게 펴서 바르는 거예요. 뭐 굳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만 잡아주고요. 이렇게 플로를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압착해 주시면 여기 써머리 나오는 거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뿌려서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의 다 펴졌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고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묵볶기를 안 하시려면 나중에 스몰 페이스를 뭐 바꾼다든지 쿨러를 바꾼다 할 때 이 피스를 다 풀어주시고요. 깡 누른 상태에서 이 좌측 우측을 약간씩 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탁 떨어지고 나면 옆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내시면 묵볶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체 고정을 해주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동 이거 CPU 쪽 할 때는 전동 드라이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손으로 체결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손으로 하게 되면 너무 또 세게 쪼으셔서 이게 볼트가 또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일한 힘으로 압착을 하시려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 토크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드릴로 체결을 해주시면 이게 볼트 4개가 똑같은 이제 압력으로 체결이 되겠죠. 자, 얘도 삼성 메모리는 문제가 없고요. 이런 메모리는 장착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들어가긴 들어가죠. 들어가긴 가는데 각이 안 맞죠. 요거는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개선돼야 될 부분 같고, 약간 이게 꺾여서 뒤쪽으로 이쪽 히트 파이프가 약간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만 비워주면 되는데, 맨보다 큰 거는 상관없어요. 여기 CPU랑 이게 이격이 이렇게 넓은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런 작은 보드도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 단차, CPU 펜이라는 뜻에 꼽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끝났죠. 이제 메모리 3200짜리입니다. 이제 케이스에 실장하고 배선 정리, 이거 이제 여기 우리 오디오 프론트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오디오 단자, USB 단자, USB 3.0, 3.0 여기 있죠? 파워 LED, 하드 LED, 부저만 연결해주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SATA 커넥터들, USB 3.0이랑요. 이렇게만 연결하면 조립은 거의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에 보시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거 조립하기 전에 보통 이제 이 케이스들이 큰 규격이 실장되는 케이스는 스포트 너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미니보드죠. 미니보드라서 맨 아래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모자라면 밑에 걸 뽑으셔서 옮기시면 되는데, 이 중간에 2개 있는 거는 이제 표준입니다. 상단 2개랑 중간 2개는 표준이거든요. 근데 밑에 중간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여기에는 미니보드 장착하실 때는 체결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대각선 또는 일자, 그렇죠? 근데 큰 보드 장착하실 때는 여기에 3개는 무조건 빼셔야 돼요. 큰 보드 장착하실 때 이 크게 이렇게 장착되는 보드 있잖아요. 일반 ATX 무조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거 안 하시면 쇼트 나요. 케이스 가리하거나 메인보드 교체하실 때 항상 실수하는 게 이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쇼트 나서 보드 불량 나거나 뒤에 패턴이 까지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작은 규격이니까 보드를 보시면 상단에 얘는 하나, 둘, 3개죠. 그럼 이쪽에 하나가 없어요. 하나 체결해 줘야 되고요. 중간에 두 개죠. 중간에도 얘는 3개네요. 이렇게 하나, 둘, 3개죠. 2개가 있으니까 한 개 더 이렇게 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바로 밑에 맨 하단에는 지금 2개 박혀 있는데 그거 말고요. 중간 바로 밑에 대각선 2개예요. 일자가 아니라 대각선 2개. 이게 들려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상단에 3개, 중간에 3개, 그 다음에 중간 바로 밑에 대각선으로 2개예요. 일자가 아닙니다. 대각선 2개죠. 맨 밑에 하단에는 이렇게 보드가 큰 것들, 지금은 스포트 너트가 2개가 박혀 있거든요.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 바로 밑에 이게 대각선 2개만 체결해 주시면 돼요. 스포트 너트 요거를 꼭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보드가 뒤틀림도 없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쟤는 상단에 3개였죠. 그래서 상단에 여기 비어있는 곳에 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3개였으니까 맨 끝에, 그 다음에 중간 바로 밑에는 2개였죠. 3개가 아니라 여기에. 작은 보드 하실 때는 맨 밑에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각선이었으니까 대각선 밑에. 자, 이렇게 되면 자, 상단에 하나, 둘, 3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둘, 3개가 일자로 나란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중간 바로 밑에 한 개, 대각선. 여기 보면 위에도 일자로도 하나 바뀔 수도 있고요. 대각선으로 바뀔 수 있는데 쟤는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에 체결해 주시고, 여기 맨 밑에는 큰 보드 꼽을 때 이건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거든요. 그냥 꼽아 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 작은 보드에서 큰 보드 바꾸실 때는 이 중간 바로 밑에 있는 이 2개는
무조건 제거하셔야 돼요. 무조건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히 여기에서 실수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조립할 때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 보드만 실장해주면 됩니다. 보조 전원이죠. 일단 주파원은 앞쪽으로 그냥 조립할 때 편하기 때문에 빼면 되고요. 여기에 CPU 보조 전원. 클립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클립 맞추셔서 선을 미리 넣어놓으면 이렇게 조립할 때 이렇게 꽂고, 꼽았죠? 약간 선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장선은 뒤로 약간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여기서 막 보드를 비비시면 안 돼요. 서포트 너트 위에서 최대한 이제 볼트 너트 위치를 맞추시고요. 뒤쪽에 이제 IO 패널하고도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얹어 주시면 돼요. 넣으시고 배선이 받치는 데가 없게끔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트를 이제 다 체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메인보드까지 장착이 되는 모습이에요. 맨 밑에는 남죠? 이게 스포트 너트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쇼트 날 일은 없어요. 케이스에 메인보드 실장, 뭐 CPU, 기타 등등까지는 실장이 다 됐어요. 프론트로 가는 헤드셋, 그 다음 마이크, 여기 단자 연결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매뉴얼에 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기 상세하게 설명해놨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보면 요거 연결하는 방법 다 해놨거든요. 다른 거 헷갈릴 건 없습니다. 전부 다 프론트로 가는 케이블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오디오랑 USB랑 그 다음에 프론트 파워 리셋 전원 버튼 뭐 LED 버튼 여기 연결되고요. 그 다음 부저 여기 연결되면 되거든요. 아까 이제 뒤쪽에 배선 정리를 좀 해놨잖아요. 그러면 자 3.0은 이 앞쪽으로 가거든요. 메인보드 앞쪽이기 때문에 빼놓으면 되고, 이 밑에 바닥에 있는 모델들도 있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케이블을 작업하기 쉽게 굉장히 잘 해둔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네, HD 오디오라고 쓰신 부분, 이거 HD 오디오 넣고요. 이렇게 한쪽이 딱 막혀 있거든요. 막혀 있는 그 홀 쪽이 딱 비어 있는 홀이 있어요. 그게 딱 이게 맞아야지만 이렇게 딱 꼽혀요. 아니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로 막 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USB랑 헷갈리지 말라고 전부 다 이렇게 규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자가 두 개 있거든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요것도 이제 좀 통일을 해서 USB처럼 이렇게 꼽게 해주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하드 LED 있죠? 하드 LED. 플러스로 되어 있네요. 하드 LED는 LED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라인하고 마이너스 라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 버튼하고 리셋 버튼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꽂아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프론트로 가는 USB 3.0 요거 빼고요. 요게 여기 있는 것도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 다 됐어요. 이 선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은데, 얘는 이렇게 뒤로 정리할게요. 얘는 선이 길긴 긴데 요 뒤쪽 홀이 공간이 남으니까 케이블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CPU 보조전을 빼야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예장을 조금 안쪽으로 당길 수 있게 예장을 좀 주시고, 너무 확 당겨 놓으면 나중에 앞쪽에서 메인보드 교체할 때 안 빠지거든요. 선이 조금 예장만 주시면 돼요. 이 뒤쪽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제 상단의 팬들은 다 연결됐죠. 그래서 케이블을 조금 당겨서 한 번만 묶어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그 움직일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미리 묶어 두도록 할게요. 여기에 타이 홀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묶으면 좋은데 타이 홀이 없어요. 여기 타이 홀이 없거든요. 케이블을 여기 묶을 때 조금 난감하네요. 원래 보통 여기 홀이 다 있었는데 얘 한쪽밖에 없어요. 한쪽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LED 펜이랑 펜 LED 가는 주전원, 이 컨트롤러 주전원을 연결해 주시고요. 얘는 뒤에 공간이 많아서 케이블을 오늘 좀 정리해서 밀어 넣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주파워 넣기 전에 SATA SSD 전원을 넣어주고, 그리고 USB 3.0, 그리고 주전원 24핀 주전원을, 여기 있는 주전원 단자 보이죠? 얘를 위로 대서 넣어 볼게요. 새거라 그런지 잘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3.0도 같은 곳으로 해서 3.0 꼽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뺄 때 잘 안 빠지니까 이쪽에 있는 이 중간에 큰 클립 말고요, 뒤쪽에 있는 클립만 어느 정도까지 제거해 주더라도 나중에 뺄 때 잘 빠져요. 들어갔죠? 얘는 그래픽 카드가 보조 전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제조사에 따라 좀 다르니까 혹시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조 전원을 좀 넣어주고요. 그래픽 보조 전원이요. 그럼 뒤쪽은 거의 끝났어요.
일반 하드가 장착될 수 있으니까 정리해서 여기 3.5A 빼기가 곤란하겠네. 여기 넣으면 안 되겠네. 이 가이드 뺄 때 힘들겠네. 이쪽 뒤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공간이 충분해서 케이블 정리하기가 정말 용이합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SATA 케이블 꼽아주고, 얘는 너무 꼬우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장 있게 해서 SATA 포트가 있는 곳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비닐을 조금 제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나중 되면 떨어져서 안에 팬 쪽으로 막 말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새 것도 좋지만은 이 비닐은 최대한 다 벗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슬롯이 메뉴에 1배속이 하나 있죠. 그러면 슬롯 한 칸 밑에니까 메뉴에 거 얘 말고요, 밑에 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꺾어서 부러뜨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슬롯에 잘 맞추셔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아까 빼놓은 이게 보조전원, 얘는 조금 잘래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뭐 얘는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그래도 위에 파워 케이블이랑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6핀 밖에 없으면 이 2핀을 빼시면 돼요. 얘는 뭐 따로 잡아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처지거나 그럴 정도의 무게는 아니라서 그래픽카드가. 이쪽에 컨트롤러 단자만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배선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요 밑에는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케이블들을 이렇게 타일을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곳이라서 여기는 뭐 그렇게 이쁘게는 뒤에는 요 밑에는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잘 닦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마무리가 됐어요. 지저분하지 않죠?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배선 정리, 요 밑에 부분 타입 묶을 수 있는 홀만 조금 좀 개선해 주면 케이스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게감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전원을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이렇게 어저께 조금 늦어서 조립하고 프로그램까지만 이제 설치를 다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인데 우선 프로그램 라이센스는 직접 이제 취득을 한다고 하셔서 윈도우하고 이제 뭐 기타 에이징 테스트 프로그램만 쭉 설치를 해놨거든요. 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펜은 버튼이 3단계죠. 세 번째 거는 꺼지는 거고요. 첫 번째는 로우, 펜이 로우로 돌고 LED도 조금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펜이 하이, 빠르게 돌고 불도 밝아집니다. 네, 그 모드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케이스 오픈해서 이렇게 볼륨 저항기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다른 이 공구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바람은 잘 밀어 놓고 있어요. 잘 밀어 놓고 있고, 상단은 이렇게 있고요. 이게 LED 버튼이랑 리셋 버튼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한 번씩 이거 누르면 전원이 꺼져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뭐 누르면 이제 세 번째 모드죠. 이 CPU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제 오버헤드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렇게 상시 돌아갑니다. 상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누르면 천천히 돌죠, 펜이. 상단 쪽도 마찬가지. 펜이 총 7개예요. 그래서 세븐 펜입니다. 요거까지 8개겠죠. 밑에 파워펜까지 9개네요. 기본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는 펜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빛이 밝아지죠. 그래픽카드에는 여기 불이 들어오고요. 이제 레인보우 색상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좋은데 얘는 이제 뺑 돌아가면서 변경이 되는데, 얘들은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드는 없어요. 나름 뭐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조립이 됐고요.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이 그래픽 카드 단자 말고 이제 우리 메인보드에 출력되는 단자에다가 이렇게 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체를 세웠을 때는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모델은 U를 불문하고 그래픽 카드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 두 군데는
꼽더라도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뭐 CPU가 그래픽 코어를 내장하고 있거나 또는 메인보드 옵션에서 이제 그 외장 그래픽을 장착한다 하더라도 얘가 인식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픽 카드 기능을 못 쓰겠죠. 네, 항상 얘는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컴퓨터를 찾아가셔서 연결하니 모니터가 안 나온다라는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거 쭉 깔아놨습니다. 제가 뭐 완전히 뭐 다른 작업, 튜닝 작업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CPU 정보는 이렇고요. 16기가 다 녹아왔죠. 네, 메모리는 3200 녹아왔네요. 16기가.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7도를 최고가 47도고요. 지금 평균 뭐 한 40도, 38도에서 한 43도 왔다 갔다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34도 왔다 갔다 그러는데 지금 실내 온도가 26도입니다. 26도 기준이기 때문에 성능이 괜찮으면 실내 온도 대비해서 한 10도 정도, 공랭 타워형 쿨러는 그 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급격하게 뭐 오버클럭이 돼서 급격하게 온도 올라간다면 높은 급의 공랭 쿨러가 발열 해소는 조금 더 빠르겠죠. 그냥 뭐 아이들 시에는 거의 뭐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 몇 가지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프로그램만 다 깔아놓고 왔기 때문에 요거를 쭉 다 돌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온 점수만 물론 한 번만 돌리겠어요. 한 번, 두 번 돌릴 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텐데 그건 경미한 차이고요. 그냥 한 번씩만 다 돌리고 제가 뭐 이거 뭐 점수를 이렇게 높게 낮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 연산 처리나 이런 거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만 저희는 이제 봐드리는 게 조립 끝나고 나서 에딩 테스트 하는 목적입니다. 끝났죠? 자, 이제 기본 테스트는 다 마쳤어요. 기본 테스트는 다 마쳤고 점수는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건 뭐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점수 이렇게 나왔네요. 총점. 자, 이제까지 테스트하면서 오늘은 76도까지 찍었어요. 지금 실내 온도가 17도 정도 되거든요. 최고 온도 76도까지 찍었네요. 그다음에 현재 뭐 35도, 40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이 케이스는 지금 정면에 딱 보시면 좀 아쉬운 게 이 로고가 이 펜 딱 정중앙에 왔어야 됐어요. 또는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졌어야 되는데 조금 NG죠. 빛이 좀 가리니까. 물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면 여기에 펜 이제 속도 제어, 그 다음에 끄는 거, 버튼이 별도, 그 다음에 LED 변경되는 거, LED 색상 이제 제어할 수 있게끔, 또는 이제 LED 색상 제어를 하게 되면 또 케이스 값이 올라가겠죠. 펜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이제 7개잖아요. 펜 자체가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 안 그러면 이제 버튼만 하나 더 만들어서 LED만 끌 수 있게끔 그렇게 제어하는 버튼이 들어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밤에 LED가 너무 하나면 이제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집중이 또 안 되죠.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팬이 뭐 상시 가동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꺼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 뭐 케이스에 추가하려면 무궁무진합니다. 온도, 케이스 내부 온도 대비해서 팬을 제어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기능도 나중에 되면 이제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고가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이 가격인 만큼 뭐 그 정도까지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에코사 케이스가 괜찮아요. 제가 대부분 이제 이 에코사 케이스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뭐 사무 멀팅이나 뭐 저렴한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거를 좀 많이 쓰는데 이 케이스들이 좀 하드틱하고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동급 대비 금액이 조금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한 6만원 선의 케이스가 이런 기능을 다 갖추어져 있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펜이 상당하죠? 이렇게 해서 7개.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에코사에서 나오는 세븐펜 조립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조립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되겠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뭐 케이스 뭐 구조라든지 이런 거 참고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테스트는 제가 좀 더 해볼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